해소비서 홍사명 원장입니다. 육사 1차 합격자 선발 중입니다.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지금 1차 성적 확인 기간인 만큼 자신의 성적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1차 성적 확인 후 일단 1차 합격에 확신을 갖는 예비생도 여러분들에게는 육사 입시 1차 합격을 미리 축하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기준으로 2, 3일이 더 지나야 여러분이 갈망하던 육군사관학교 1차 시험 합격자 최초 발표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추합 1차, 추합 2차, 추합 3차 발표가 계속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육사 미국인 전형, 즉 육군 사관학교 미래 국방인재 전형은 9월 말이 되어야 1차 합격자를 발표하지만 2차 시험 대비는 바로 지금 8월부터 시작해도 결코 빠르지 않습니다. 최초합이든 추합이든 혹은 미래 국방인재 전형이든 관계없이 이제 본격적인 2차 시험, 즉 신검, 체검, 면접검사 이 준비에 여러분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비중이 높은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이 각별히 신경 써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은 육군사관학교 면접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각 분과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되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중간에 영상이 분할되니까 그 이후 영상들도 꼭 시청 바라겠습니다. 육사 면접은 총 5개, 때로는 6개의 분과로 구성됩니다. 구술면접, 학교생활, 외적자세, 심리검사, 종합판정 이렇게 총 5가지입니다. 간혹 자기소개라는 분과가 별도로 있을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6개 분과로 볼 수도 있어요. 어느 해에는 7개 분과까지도 늘려놓은 해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5개 분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세분화된 여러 개 분과가 있음에도 육사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관학교들보다 우선적으로 지원자 자신의 가치관과 그리고 국가관, 안보관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경향이 큽니다. 바로 이러한 분과가 제1분과 구술면접입니다. 간혹 이 제1분과 구술면접에서 예전에는 집단 토론도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부터 사라지고 최근에는 집단 면접을 잘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구술면접과 함께 집단 토론도 대비해주면 좋습니다. 모의 면접하는 학원에서 집단 토론 꼭 대비해달라고 하세요. 집단 토론 연습을 하면은 구술 면접이 얼마나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집단 토론이 있든 없든 제1분과 구술 면접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부분 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 여러분에게 1분과 핵심 기준으로 자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다시 육사 면접 전반적 특징으로 돌아가서요. 총 5개 분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각 분과마다 질문이 작게는 1~2개, 많게는 3~4개, 물론 추가 꼬리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어쨌든 단순한 짧은 질문일 수도 있고 심층 면접에 준하는 깊이 있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질문인지 간에 여러분 자신의 역량과 개성을 반드시 드러내서 답변해야 됩니다. 작은 질문 하나하나에도 다 점수가 부여되어 있고 이것을 평가관, 교관들이 다 체크하고 점검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 결국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질문도 대충 답변하고 허투루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식의 답변 이런 건 안 되겠습니다. 문이과를 구별해서 면접을 보고 문제도 다르냐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학부모 또 학생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육사 면접은 문과 이과 구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술 면접, 외적 자세, 심리 검사 무조건 다 공통이에요. 학교 생활 분야도 사실 공통적인 측면이 더 중요해요, 이쪽이. 그런데 이제 학교 생활 면접에서 간혹 이제 교과목 세특이라든지 세부 특기 사항 있죠. 그리고 자율, 동아리, 진로 활동 중에서 문이과가 완전히 구별되는 질문들이 있기는 있어요. 이것은 이 계열별 면접관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실을 문과 면접실, 이과 면접실이 구별되어지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학교생활 부분에서 구별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구별되어진다고 해서 전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 교과 지식을 깊이 있게 물어보는 일반 대학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과는 다릅니다. 지식 자체보다도 여러분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태도, 방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학생부 활동뿐만 아니라 그 탐구한 과목 내용까지 면접관들이 확인해 볼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답변 잘했다고 고득점이고 답변 못했다고 불합격이가 아닙니다. 질문에 임하는 자세가 핵심적인 평가 요소예요. 이 부분 것은 이 학교생활 분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개 분과 순서대로 그러면은 진행해 보겠는데 본격적으로 이 5개 분과 한 분과 한 분과를 확인해 갈 때 여러분들이 각 분과별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해 놔야 됩니다. 먼저 제1분과 구술 면접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적인 면접 요소가 2가지가 있어요. 구술 면접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비생도 그 개인의 내적 속성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사회나 국가의 외적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그 자신의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내적 속성은 자신의 펀더멘털, 자기의 내부적인 그 특성에 대한 평가고, 그리고 외부 집단, 사회와 국가의 관계에서의 특성은 내적인 속성과는 별개의 평가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내적 속성에 대한 평가에 뭐가 있냐? 바로 그것이 개인의 가치관, 개인의 세계관, 인생관 이런 것을 검증해 보는 분야예요. 예전에 물어봤던 질문들 중에서 이런 거 있죠. 자신에게 가치 있는 삶은 어떠한 삶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새긴 개인의 좌우명이나 신조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자신의 인생 선언, 라이프 스테이트먼트는 무엇인가요? 이런 부분 것의 질문들이 출제되어져 있고, 이 질문들을 보면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예요. 약간 추상적일 수도 있고, 근데 신념적인 것을 물어보는 측면이 강해요. 자, 그 다음에 1분과의 두 번째 요소, 바로 외적 집단과 자신과의 관계, 즉 자신과 사회 및 국가와의 관계에서 손생의 특성을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인관, 국가관, 안보관, 일부 역사관 관련한 부분이에요. 군인관 관련해서 문제로는 직업군인과 일반 의무병, 의무군인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 거고요. 예전에 논술 문제로 출제되었던 병역은 의무인가 특권인가? 지금은 병역이 의무지만 예전에는 아무나 군대 못 갔죠. 귀족들이 갔습니다. 특권이었죠. 이러한 문제들이 군인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있었고요. 국가간 안보관 관련되는 문제는 엄청 다양하게 출제됐어요. 예전에 안보 논술이 있었을 때는 일반인과 군인의 국가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일반인의 국가와 나와의 관계의 차이점 다릅니다. 군인의 국가와 나와의 관계 차이점과는 전혀 다르죠. 6.25 전쟁의 발발 원인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대한 학생의 견해는 이런 좀 힘겨운 문제들이 좀 있었죠. 최근에는 주로 시사와 관련된 문항들이 출제되는데, 이런 거 출제될 수 있죠. 최근에 K-디펜스, K 잠수함이라든지, 자주포라든지 KF-21 이런 K-국방의 위용,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K-국방의 위용과 한계에 대해서 말해봐라. 좀 부드러운 문제예요. 예전에 비하면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보다 앞선다. 그게 경제다. 국방보다 앞선다는 그런 경제관과 관련해가지고, 국방력은 경제력에 의해 좌우된다. 라는 명제에 대한 학생의 견해는 이러한 문제들이 주로 예상 문제로 떠오르고 있긴 한데, 출제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핫한 시사 문제들이 있죠. 국방정책의 의사결정 주체는 누구인가? 국방정책의 의사결정 주체? 대통령이다. 국민이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민감한 게 최근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취임과 관련된 내용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방정책의 주체는 누구인가? 미국도 대부분 다 민간인들이 국방부 장관, 국무장관 많이 했죠. 조지 슐츠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주, 그 다음에 계엄과 관련돼서 역시 화두가 있었던 주제가 있죠.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어요. 사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문항은 예전에 출제되어졌고, 제가 매년 강조했고, 면접 지도 현장에서도 모의 면접 시킬 때 계속 연습시켰던 문항이에요. 계엄과 관련해서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대응, 어떻게 답변할까요? 네.
그 부분 것은 개별 면접 영상이나 또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1분과 문항들은 사실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 1분과 문항들에 대해서 면접을 잘 치러야 이제 밴드웨건 효과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이제 끌어줘야지 뒤에가 잘 갑니다. 여러분들도 언어 영역 1교시 수능을 잘 봐야지 다음 거 잘 보잖아요. 예, 1분과 면접을 자신 있게 치러야지 2분과, 3분과, 5분과 쭉 부드러워요. 1분과에서 자신 없게 치르게 되면은 다음 분과에서도 영향을 좀 미칩니다. 물론 순서가 바뀌어지는 그런 수험생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1분과서부터 진행됩니다. 간혹 1분과 대비하기 위해 뭐 자료 좀 달라 뭐 이런 얘기 많이 요청받습니다. 학생들 자체도 자료들을 많이 모으고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특히 저에게 요청을 많이 해오는데 자료가 많다고 해서 면접을 잘 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지식만 쌓느라고 시간 걸리고 효과는 못 볼 수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면 뭐합니까? 꿰어야 보배죠. 지식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히 뭐 군 관련되는 지식, 군 관련되는 시사, 군 관련되는 독서 활동, 어떤 책 읽었다고 해야 되느냐. 그렇게 지식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면접관들 앞에서 제대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1분과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개인의 내적 속성, 그리고 외부 집단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자신의 견해, 그 다음에 추가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의사소통 능력이에요. 네. 집단 토론이 지금 없어졌으니까 집단 토론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의사소통을 물어보느냐. 직접 물어보지는 않지만 특정 이슈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고 그에 따른 답변이 있을 때 면접관이 반박 질문을 해줄 때 그것을 수험생이 어떻게 소화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 이 부분이 중요해요. 물론 답변의 내용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답변의 형식, 설득력, 자세, 목소리 톤, 시선 접촉, 이 모든 전반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게 돼요. 주의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심층적인 주제들에게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잔뜩 준비했는데 그거 안 물어봅니다. 물어본다고 해도요. 예전에는 면접 하루 전 그 야간 시간에 이 심층적인 주제들에 대한 자료를 주고 읽기 자료도 다 줘요. 그 다음에 미리 견해를 써서 제출하도록 하고 그리고 다음날 면접 때 이것을 기준으로 질문을 해줘가지고 충분히 미리 준비했으니까요.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기도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그래도 면접 1분과 면접할 때 있잖아요. 미리 뉴스나 시사자료 주고 읽고 자신의 의견 정리해라. 뭐 별도로 써서 제출하라고는 안 하지만은 이렇게 미리 답변 준비 시간을 주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한 후에 면접관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방식이에요. 약간 1대1 토론 형식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토론 면접, 집단 토론이 없어졌으니까 수험생의 견해에 면접관이 반박 질문하고 논리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이러한 방식으로 모의 면접도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네,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제1분과 육군사관학교 면접, 구술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2분과 면접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오피서 홍사명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